우리는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해야 할 때 노르웨이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포스바레츠 포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 FMS에서 로키드 마틴 정밀 타격 탄도탄인 프리즘의 노르웨이 수출이 거부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아직 노르웨이가 로키드 마틴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정부 측에서 승인조차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승인을 내준 하이마스용 미사일은 사거리 90km 구형 GMLRS 로켓분으로 사거리 연장형 GMLRS EX와 사거리 500km의 프리즘 미사일의 판매 모두 거부가 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노르웨이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게 된 것인데요. 나토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이유는 제조 능력 부족과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프리즘의 생산이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판매가 재허용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죠. 현재 노르웨이 언론 및 여론들은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제가 군 결정권자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고 가급적 유럽 또는 한국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위해 프리즘을 비축하는 데 바쁘겠죠. 라는 반응을 보였죠. 노르웨이군이 추진하고 있는 MLRS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역시 장거리 타격수단 보유 사업인데요. 지난 6월 노르웨이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합의했는데 향후 12년 동안 국방비 6,110억 노크, 한화 7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육해공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서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사거리 90km, 300km, 500km를 설정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이 이처럼 장거리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위협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하여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MLRS를 대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후보군으로 오른 기체는 세 가지로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플러스, 그리고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마스가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역시 지난 5월 하이마스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면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프리즘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 500km 사거리를 지닌 전술 탄도탄이자 대한미사일 기능까지 갖춘 미사일이었는데요. 노르웨이 국경선과 길게 맞닿아 있는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해에서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노르웨이가 마하4 사거리 500km의 지대함 전술 탄도탄을 보유하게 된다면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발트함대와 흑해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서양 방향으로 노르웨이 해와 바렌츠해를 담당하는 북방함대가 나토 해군과 맞서는 데 주력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 해군에서도 가장 강한 함대로 꼽혀 그만큼 정예 인력과 신형 장비도 가장 먼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9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하이마스는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가뜩이나 천문화 플러스 대비 화력 열의에 있는 하이마스에 고작 사거리 90km만 사용한다는 것은 노르웨이군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용 사거리 500km 미사일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고 이제 노르웨이가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한국은 이미 천무용 800km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에 500km는 사실상 개발 완료된 상황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탄도 중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탄도 중량만 8톤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서 한국의 주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4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직접 방문해 지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유럽 방산 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천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MLRS 도입 사업 수출을 위한 한화의 전략이었죠.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기업 콩스버그사와 다각도의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아군을 섭렵해 나서는데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뒤 K9, K10, 천무 등 한화 육상 무기 플랫폼에 콩스버그 RCWS 결합과 콩스버그의 대표 순항 미사일인 NSM을 천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했습니다. 누구는 자국 비축량 늘리려 동맹국의 통수까지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 기업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한 노르웨이 기자는 천무에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 3개국에 수출된 사실에 놀라움을 드러내었습니다. It is the rocket artillery system that the South Korea Army uses, along with 3 other users that are currently utilizing the system, including Poland. You mentioned 3 us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Poland. There are about 500 Chunmo systems to be produced in Poland, if I'm correct. So for Poland, the original the value the number of launchers is a little bit under 300. So not 500, but still a huge number. This also was done in a very short time, in roughly about 1 year, from point of contract to delivery. 또한 노르웨이군에게 있어 하나의 포병 장비는 매우 익숙한데요. 이미 노르웨이에 세계 최고 자주포 K9을 수출하였고 실 운용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진행된 자주포 연지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 펜저어비치 2000, 프랑스 세자르, 미국 M109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내 24대의 K9과 6대의 K10을 수출하였으며 이에 만족한 노르웨이는 이후 6년 뒤 추가 구매 옵션까지 발행하면서 추가 4대의 K9, 8대의 K10을 더 도입하였죠.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K9에 대해 50년의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Vi kjørte en vintertest i 2016 der vi testet 4 kandidater. Og den koreanske kandidaten var den som tilfredsstilte de norske brukerkravene best. Kvaliteten i Korea viser seg å være veldig bra. Vi har ikke hatt noen problemer nå på Site Acceptance-testen, og alle kravene var i utgangspunktet verifisert før vognene ble sendt fra Korea. Hele Forsvaret som involvert, og så langt en suksesshistorie egentlig. Du har jo bakgrunn fra M109 også. Kan du si litt om de største forskjellene mellom artillerisystemene? Vi har gått fra at det er veldig manuelt, det rettes inn uten at vi må gjøre det selv, og ladinga skjer uten at vi må løfte granatene selv. Hva mener du er den største fordelen med Koni-artilleriet? Mobilitet, effektivitet, at den er pansret, og at alt er nytt. Så det fungerer. Det er ikke 50 år gammelt. 물론 지난해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면서 자연스레 천모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간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K2 전차 수주 무산은 정치적 안보 상황 때문이었지 그 성능은 오히려 독일산 전차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노르웨이 관계자들은 K2 전차가 지닌 뛰어난 성능을 누차 언급해 주었죠. 지난 2월 9일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은 기술적 미달이 아닌 동맹국 간의 국방협력 중요성을 위해서 독일산을 선택했다라고 했고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는 당국의 국방 포럼에서 왜 한국 전차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 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라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였고 노르웨이군 참모총장인 에이리 크리스토페르센 장군 역시 평가 과정을 끝마치고 전차를 살 거라면 우리 군은 K2를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 사유로 노르웨이 집권 여당인 중앙당 의원들은 레오파르트 2A7을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노르웨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지난 전차 수주 사업 때와 같이 정치적 선택을 내릴지 아니면 진정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성능적으로 더 뛰어난 무기체계를 구매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통수친 미국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요. 나토 탈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개발된 미국산 미사일 판매가 노르웨이에게 거부됐다고요. 이래도 미국이 동맹국이 맞나요?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합니다. 와 같은 거친 반응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럴만도 한 것이 노르웨이는 암람 EX 샘 및 NSM 순항 미사일과 같이 중요한 미사일 프로젝트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M270 MLRS를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 측에서의 판매 거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무튼 이로써 노르웨이가 한국산 장비를 수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친분이 두텁다고 타국의 첨단 무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최근 독일은 로키드 마틴과 합작품인 쥐마스의 첫 시제기를 공개했는데요. 8x8 트럭에 2개의 포드를 장착한 것이 꼭 천물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짠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국산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도 그 안에 탑재될 로켓 미사일은 온전히 미국의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이 쥐마스를 수출하고 싶어도 사실상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판매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은 전세계 유일 소총에서부터 탄약 및 포탄, 전차, 자주포 장갑차, 로켓 미사일, 훈련기 전투기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래식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조차도 무기백화점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비축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이죠. 이승철이 부릅니다. 이런 국가 또 없습니다.
천무 미사일이 전세계 하늘을 뒤덮는 그날까지 한국 무기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의 한 줄평, 저 위 북한에도 천무가 있다던데 천하의 무식한 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